책을 읽을 때 저는 보통 세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 방향은 이제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바닥으로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지?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쪽에 걸려 있는 건데 그 가지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지서부터 이 질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그 밖에는 뭐가 있는가? 이거 좀 철학적으로 질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끔 하게 되냐면 뭐 과학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과학 말고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그 과학의 한계를 갖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험불하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다소곳하고 이렇게 겸손하셔서 참 좋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술처럼 생각을 해요. 겸손이라는 게.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거 이상이에요. 과학에서는. 내가 어떤 지식 앞에서 험불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실리스크라는 신이 자기 눈에서 나가는 광선 때문에 보는 것들은 다 죽고 죽은 것들만 봅니다. 이제 그 분석적인 마인드, 그 C.S. 루이스가 Evolution of Man,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석적인 마인드, 물론 이제 이분이 과학자가 아니니까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아마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분석적인 마인드는 바실리스크의 운명을 처할 수밖에 없다. 보는 것은 다 죽이고 죽은 것만 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돼서 어떤 포뮬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포뮬라를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은 과학 밖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에다 포함을 시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포뮬라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고 예측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것들만 보게 되면 세상이 광선을 쫙 쏘는데 그 광선 나가는 데만 비춰지고 나머지는 다 깜깜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학 철학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정 험불해져야 되는 거고 험불해져야만 그 빈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발견들은 항상 험불해졌을 때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지구가 돈다면 그리고 빛이 매체를 이용을 한다면 지구가 돌 때 그 매체에 대해 상대 속도를 갖고 돌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회전 방향하고 수직 방향하고는 빛이 영향을 받는 게 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쏘면 그 광도차라고 그러죠. 그 광이 갔다 오는 거리 차이 때문에 여기서 간섭이 일어날 거다. 그러고 했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만한 건 뭐냐면 그럴 수는 없어. 매체 없이 전달되는 게 없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실험을 잘못한 거야. 이제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뒤집을 수 있었던 건 험불했기 때문이에요. 험불했기 때문에. 모든 게 갈 때는 통해 가잖아. 아닌 게 어딨어. What else is there?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인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보면서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빛은 멈춰서 보나 움직이면서 보나 내가 방향이 같든 안 같든 같은 속도라면 어떻게 될까? 원래 상대적이어야 될 것이 절대적이 된 겁니다. 내가 달리면서 빛을 보는 것과 가만히서 보는 것이 빛의 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럴 수 없거든요. 같이 달리면은 같은 속도로 가면 걔도 같이 멈춰 있는 게 되잖아요. 빛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험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상대적이어야 됐던 것이 빛의 속도라는 것을 절대값으로 딱 되는 순간 그동안 절대적이었던 것, 길이, 시간, 질량 이게 다 상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발견은 그래요. 박스 밖에 나와야 됩니다. 박스 밖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과학철학 책들을 봐라 하는 얘기는 그 과학철학을 통해서 무슨 심오한 걸 알아가지고 더 높은 경지에 가가지고 나는 왜 그 있잖아요. 더 힘센 고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과학이 얼마나 쉐이키한 그라운드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좀 더 자주 험불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 난 그동안 쭉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어. 라는 그런 여유를 갖고 저는 이제 험불하다고 얘기하는데 험불해지기 위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 라인이 이제 하나. 그래서 저는 과학철학 책들은 많이 보기를 권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신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까지 가고 싶었냐면 가운데 라인입니다. 이제 가운데 라인이 저는 저스티스였어요. 계속 저스티스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철학만 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정의는 사실 진리 뭐 이런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뭐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뭐 이거야 저거야 이런 것도 따지는 건데 정의라는 이슈 쪽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자라 하더라도 정의 쪽을 보려 그러면 경영 쪽을 공부해야 됩니다. 경영 경제를. 중고등학교에서 그 정도는 다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뭐 경제 정도, 그 정도면 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사상 혹은 뭐 경제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분야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슈마허의 Small is Beautiful도 Economics as if the human, 그분이 그 말을 부제로 붙였을 때는 뭐였냐면 경제학이 사람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쓰는 이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경제학 마치 사람들이 관계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경제학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슈마허의 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라인으로 쭉 가고 있는 책들이 좀 꽤 있습니다. 뭐 제레미 리프킨이 했던 제로 마지나코 소사이티, 그러니까 한계 효용 제로 사회라는 겁니다. 한계 효용 제로.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을 얘기를 하는데 과학기술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IoT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약간 좀 그 뭐 슈마커만큼이나 세상을 좀 많이 흔들었던 그 블레어 그 영국 그 내각들을 했던 것이 이제 제3의 길입니다. 그 제3의 길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좌우라는 그런 그 시장이냐 아니면 정부냐. 정부하고 시장은 항상 컴피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도 선한 것을 프로모트하고 악한 것을 서프레스 해야 되고 시장도 선한 것을 프로모트하고 악한 것을 서프레스 해야 되는 두 가지 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겹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경 분리라는 걸로 이제 분리해 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이 큰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세상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말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아직도 안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불투명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인, 말하자면 신문사이고 방송국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 세상에서는 정경이 그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부패하기 때문에 이걸 페어니스 때문에 뛰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지금 얘기 들었던 이제 경제학 쪽에서 봐야 될 조금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약간은 시각을 좀 달리하는 이제 마케팅 4.0 같은 경우 3.0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그 핵심 부분에서 그런 책들이 나와 있고 이제 Good to Great이라든가 Build to Last 이런 것들이 그런 책들이 다 중요한 책들인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가닥 하나는 이제 기술 철학 부분이 되겠죠. 이제 과학 철학 그다음에 저스티스 관련된 부분 경제학 경영학 세 번째 가닥이 하나 이제 기술 철학인데요. 과연 기술이 뭐냐? 너무 폭넓게 기술을 정의하면 그냥 과학 철학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면 그 철학이 돼 버리죠. 그 중에서 뭐 약간 과학적인 질문에 관련되는 것만 하게 되면 또 이제 과학 철학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너무 폭넓게 정의하지 말고 실제로 기술 철학도 그걸 보고 이제 experiential turn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일어났던 변화기도 합니다. 그 기술 철학자들 안에서 있었던 반성이 기술 철학 갖고 뭐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뭐 무슨 닥달이니 뭐 이런 거 갖고 막 그 기술 전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멀어진 거예요. 현재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 스페시픽한 기술에 대해서 우리 철학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그 경험적 전환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술 철학 쪽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룬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핵 문제 있죠, 핵 문제. 핵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아주 깊이 다룬 책들이 꽤 있어요. 랭던이나 그 책 보면 이제 맨 앞부분에 그거 쭉 풀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원자력 핵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아예 그럴 거 없이 슈나슬 박사님 그 두 책,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책하고 또 하나 최근에 내신 책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슈나슬 박사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뭐 기술에 대한 뭐 자꾸 애를적인 굉장히 네거티브한 비관적인 얘기를 쭉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끝에 그러세요. 이분은 너무 어두워서 좀 답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 교수님도 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 공부가 짧아서 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시다가 최근에 낸 책이 미래에 만날 준비입니다. 네네. 그 책에서 이분이 아예 기술 철학 역사를 싹 리뷰를 하세요. 물론 이제 한 가지 관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풀어나가기 위한.
기술 결정론하고 그다음에 사회 구성 이 관점에서 기술 철학들을 쭉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론을 넣었어요. 이름하여 목적이 이끄는 기술. 이게 우리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우리를 구성한다면 그 끝없는 루프죠. 우리가 만드는 기술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기술을 만들고 그래서 기술을 조성하고 이것이 어차피 돌 거라면 이거를 도는 거 안에 목적을 갖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지 방향감을 갖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들을 다시 정의하는 그런 제안을 하세요. 제가 뭐 그분에 100% 동의해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이 그 앞부분, 앞에 3분의 1을 보면 기술 철학을 다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다 하고 그분의 뷰도 볼 수 있어서 그 책 하나 뭐 추천하고 싶고요. 자크 엘룰의 도시의 의미. 뭐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저는 책 일단 껍데기하고 제목을 한참 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얼마 동안 그냥 꽂아만 놓으면 읽은 것과 같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책이 한 번 나왔냐 하면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척하기.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꽁트인가 보다. 그냥 이게 희극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드라마틱하게 책이라 그러면서 소개를 쫙 하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면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같은 걸 읽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책을 두 사람이 읽으면 같은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책들을 다 자기가 할 거라면 안 읽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관점인데 제가 지금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목, 겉에 사파, 그 다음에 테이블 컨텐츠, 그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비평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5분, 10분짜리들. 그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책은 닫아 꽂아놓고, 가끔 시간 날 때 읽어보면 좀 새롭기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책을 읽습니다. 감사합니다.